오늘은 제가 고행자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고행자는 참고로 핏빛 궁정 DLC 영웅이라서 본품에는 없고요. DLC를 사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다른 유료 DLC 영웅인 쉴드브레이커만큼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고행자는 또 차별화된 복잡한 메커니즘들이 숨어있기 때문에 요거 오늘 영상 잘 보시면 좋습니다. 고행자 패시브 특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근접 출혈 도트 딜러예요. 그러니까 출혈이 안 걸리는 던전, 특히 폐허, 해골, 뼈다귀들한테는 딜러로 쓰시기가 힘듭니다. 해안만 같은 경우도 이제 물고기가 막 비늘로 덮여있다 해가지고 출혈이 잘 안 걸리긴 하는데 그래도 여기는 충분히 쓰실 수 있어요. 공격 기술은 이제 앞열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앞열에 위치하는데 수비 및 서포팅 스킬은 이제 뒷열에서도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에 3칸만큼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열섞임에 크게 취약한 영웅은 아니에요. 가장 독특한 건 위기와 관련된 특성인데요. 위기라고 하면 이제 HP랑 스트레스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합니다. 고행자는 이 위기에서 강해지는 도파민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체력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널뛰기 영웅이에요. 방어도 없고 회피도 낮고 스턴 기술도 없죠. 그래서 데미지를 통통으로 다 두들겨 맞고 체력이 쉽게 깎입니다. 하지만 고유의 특성으로 살아남는 좀비 같은 컨셉이에요. 구체적으로는 죽음의 일격 저항부터가 다른 영웅보다 6%포인트 높고요. 죽음의 문턱에 돌입할 경우 다른 영웅들은 속도와 명중이 대폭 하락하는데 고행자는 아니에요. 고행자는 죽음의 문턱에 돌입해서 체력이 0이 됐든 그로부터 다시 회복됐든 디버프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버프를 받아요. 고행자는 체력이 40% 이하로 내려가면 강화되는데 데미지와 크리티컬이 증가하고 특수기술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체력이 더 깎여서 0이 돼버리면은 이제 속도랑 명중이 오르고 데미지 증가하고 각종 저항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아군들의 체력을 회복해주고요. 다음으로 이제 스트레스 관련 특성인데 고행자에게는 영웅의 기상이 없습니다. 무조건 붕괴가 돼요. 근데 이 붕괴 상태에 버프가 있습니다. 데미지가 또 증가하고 속도가 증가하고 하지만 회피는 깎입니다. 속도가 증가하는 거 말고는 크게 좋지는 않은데요. 도트 딜러기 때문에 데미지 증가는 큰 의미가 없고 붕괴가 되면은 근데 하는 짓은 똑같아요. 자해하고 아군 때리고 스트레스 부여하고 뭐 똑같거든요. 그래서 속도 3 높아지는 거 외에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또 죽음의 문턱에 대한 디버프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죽음의 문턱을 갔다 오는 건 또 별개거든요. 그때는 이제 디버프를 받으니까 어찌됐든 이제 고행자는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다음으로는 고행자 스킬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벌이랑 슬픔의 비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두 스킬은 고행자의 평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평타는 1, 2열 즉 전열에서만 쓸 수 있고 처벌은 이제 적의 전열 중 한 명만, 슬픔의 비는 후열 적 2명을 동시에 타격하는 스킬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본 명중치가 닥터넷에서 최상급에 속합니다. 오랩 기준 115가 되기 때문에 석궁사수와 동일해요. 그래서 이제 고행자한테는 명중 보정을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혈 기반이니까 뼈다구한테는 좀 안 좋고요. 또한 이제 특성이 적에게 약화도 건다는 게 있습니다. 출혈 저항을 깎아버리는 약화라서 고행자는 이제 출혈 파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처음 공격이 저항돼도 약화만 먹혀든다면 이제 다음 공격부터는 출혈이 잘 먹히니까 이것 때문에 해안만에서는 쓸만한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스킬은 무조건 이제 스킬 창에 넣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이제 방열과 구제인데 이 두 스킬은 특수한 기술입니다. 앞서 이제 체력이 40% 이하가 되면은 강화가 되면서 이제 뭐 데미지 크리티컬 증가하는데 특수 기술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이 두 스킬입니다. 방열 같은 경우에는 앞열에서 적 앞열에 사용할 수 있는 극딜기인데요. 동시에 이제 자신의 체력을 대폭 회복하고요. 구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열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적이 아니라 아군을 지정해서 아군과 고행자 본인의 체력을 대폭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방열은 극딜이고 구제는 수비 포지션의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방열은 공격기이기 때문에 빗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방열의 명중치는 이제 평타와 달리 최상급 명중도 아니에요. 오랩 기준 110이고요. 일반적으로 저는 방열 대신에 구제를 착용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스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각각 사용 횟수 제한이 있고요. 사용 시 강력한 디버프가 걸립니다. 속도가 엄청 낮아지고 그리고 힐량이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 디버프는 약초로는 지워지지 않는 디버프예요. 전투가 끝나거나 턴이 지나야지 풀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다음 스킬은 이제 제기인데 이제 앞서 평타 2개랑 이제 필살기 둘 중 1개 사용하고 나면은 한 칸이 남거든요. 이 마지막 칸에 채용할 만한 게 바로 제기예요. 제기는 이제 고행자 본인에게는 출혈을 걸면서 아군한테는 도트 힐을 거는 스킬인데요. 다시 말해 즉발 힐이 아니고 도트 힐이에요. 아군의 턴이 돌아오면 그때 체력이 차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문에 닥친 적을 지금 당장 살려낼 수는 없는 스킬이에요. 다만 이제 도트 데미지와 도트 힐 중에서는 도트 힐이 먼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도트 힐에 걸린 영웅은 차례가 왔을 때 죽음의 문턱을 시험당하진 않습니다. 근데 딱 들었을 때 그러면 뭐야? 아군 체력이 차는데 고행자 체력이 깎이니까 이거 원점이네, 쓰레기네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출혈에 꼭 걸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걸리더라도 붕대로 풀 수도 있고
또 예컨대 아군 역병의사가 출혈을 치료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트 1만 남으니까 이득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출혈에 안 걸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스킬은 고행자의 출혈 기술 확률이랑 출혈 저항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기 스킬의 출혈 기술 확률은 120에서 160%거든요. 스킬 레벨에 따라서. 근데 고행자 본인은 출혈 저항이 레벨 0부터 레벨 6까지 7단계에 거쳐서 65에서 125%까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출혈 기술 확률이 더 높잖아요, 저항보다. 그렇기 때문에 출혈에 걸리는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제 6레벨 고행자가 5레벨 제기를 사용하시면은 기술 확률은 160%고 저항은 125%니까 35% 확률로만 출혈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장신구나 기벽으로 보정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예컨대 출혈의 목걸이를 쓰면은 이 출혈의 목걸이는 출혈 기술을 20% 높여주니까 제기의 출혈 기술 확률이 180%로 높여지죠. 하지만 동시에 출혈 저항을 20% 또 높여주니까 결국 이게 상쇄가 돼서 여전히 35%로만 출혈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기벽이 분광체 응고나 혈전이에요. 출혈 저항을 25% 높여주는 분광체 응고가 있다면 이제 출혈을 10%로만 걸리니까 제기를 난사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기 도트 1에는 고행자의 명의 같은 건 적용이 안 됩니다. 힐량 증가템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치료받는 동료의 받는 회복량 증가에는 뭐 적용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인내 스킬인데 이거는 제기의 스트레스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군의 스트레스를 고행자가 빨아들이는 스킬이에요. 저 레벨에서는 이제 1대1로 완전 흡수하기 때문에 쓸만하지가 않은데 고레벨 되면 이제 아군의 스트레스는 14 깎으면서 본인은 6의 스트레스만 받기 때문에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도 이제 장신구나 기벽으로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고행자가 받는 스트레스 감소 기벽이나 뭐 장신구를 착용하게 되면은 순전히 아군만 회복시킬 수 있어가지고 기술의 효율이 되게 좋아져요. 하지만 이제 고행자는 회피가 낮은 영웅이고 붕괴는 분명 좋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이제 스트레스를 50만큼 깎아주는 캠핑 스킬이 있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진 영웅은 응급처치로 이제 고행자가 스트레스를 흡수해주고 곧바로 캠핑에서 고행자의 스트레스를 깎아주면 되겠죠. 마지막 스킬은 이제 고통인데 이거는 저는 진짜 채용할 일이 거의 없던 스킬이에요. 아군한테 붙어있던 표시, 도트 데미지를 자신한테 옮겨오고 이제 동시에 자신은 받는 스트레스 감소 버프랑 죽음의 일격 저항을 높이는 그런 스킬인데 그럼 이 스킬을 쓰고 인내를 써도 괜찮겠네요. 이게 아까 그 받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면 인내의 효율이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을 못 드리는 게 일단 스킬 칸을 한 칸을 낭비해야 되고 거기다가 이 스킬을 한번 쓴다는 것 자체도 이제 스톨링 중에 한 턴을 날리는 거니까 그렇게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걸 또 시너지가 이제 방패 파괴자 캠핑 스킬에 뭐 표식의 면역이 되게 해주는 스킬이 있으니까 이걸 고행자한테 찍어주면 좋지 않냐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메커니즘은 돼지왕에서만 유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는 굳이 쓰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스킬은 엔간하면 그냥 잊어버려도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야영 스킬인데 야영 스킬은 전용 기술만 쓸 수가 있습니다. 고행자는 공용 야영 스킬을 쓸 수가 없고요. 따라서 야영 기술의 퀵슬롯이 모자랄 일은 없어요. 그래서 스킬 내용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앞서 말씀드린 스트레스 마이너스 50이 가장 쓸만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뭐 속도 플러스 3이나 뭐 자신의 질병을 제거하는 기술도 쓸모가 있습니다. 이제 장신구와 기벽은 이제 따로 정리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좀 보셔도 되는데 교인과는 다르게 전용 장신구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에요. 저는 거의 공용 장신구만 쓰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출혈 기술 확률이 높아지는 건 딜링의 핵심적입니다. 출혈이 먹혀야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허나 이제 제기를 사용하신다면 양날의 검이 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출혈 저항을 함께 올려주는 출혈의 목걸이가 무난하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건 중독 저항을 깎이는 게 좀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 이제 제기가 자신한테 출혈을 걸 수 있게 된다면 체력을 일부러 깎는 전략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출혈 기술만 올려주는 전용 장신구들이 꽤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 예컨대 뭐 크림슨 코트 장신구도 있고요. 또 고행자를 이제 힐러로 많이 쓰신다고 하면은 뭐 또 제기를 많이 쓰신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독이나 출혈 저항을 높여주는 독한 마늘이나 출혈 저항에 더해서 체력도 높여주는 뭐 활덩어리 심장 이런 게 괜찮습니다. 저는 사실 마늘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행자는 중문에 가도 속도가 안 깎이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힐러가 이제 힐 해주기도 전에 선턴 잡고 도트 걸린 거를 이제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트만 안 걸리면은 바로 구제든 방열이든 쓸 수 있어가지고 저는 도트를 안 걸리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이외에 이제 명중기벽은 당연히 좋은데 고행자 기술은 전부 근접 판정이거든요. 그래서 원거리 명중은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근접 크리티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데 도트 기술에 이제 크리티컬이 터지면 출혈 확률이 20% 상승하고 도트 지속 시간도 3턴이던 게 이제 5턴으로 늘어나서 딜 체감이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접 명중과 근접 크리티컬을 챙기시는 게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추천할 만한 파티인데
고행자는 딜러로 쓰자면 이제 후열을 타격할 수 있는 전열 영웅이에요. 동시에 이제 중보병과 유사한 역할군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군에 뭔가 유지력이 필요하다 싶으시면은 중보병이나 고행자를 넣으시면은 유지력이 보강이 됩니다. 따라서 고행자는 던전 상성인 페어만 제외하고는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만능 영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스턴 기술이 없기 때문에, 또 도트 딜러기 때문에 아군에 스터너를 넣어주시면 정말 좋겠죠. 따라서 기본적인 도트 파티도 좋고 튜토리얼 컨셉의 파티도 좋아요. 초식 파티에서 안정성을 챙기기 위해 석댕 핫종 대신에 석댕 핫골을 쓸 수도 있고, 전에 말씀드렸던 국밥 조합인 성광 노실에서 노상영도나 쉴드 브레이커 둘 중 하나 빼고 중보병이나 고행자 넣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성광 노구, 성광 고실도 좋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로스터에 힐러가 없다면 고행자를 대신 투입하셔도 괜찮고, 스트레스 힐러가 없을 때도 고행자가 임시방편으로 쓰인다면 원정이 클리어할 정도는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다만 이제 스킬 레벨이 올라야 효율이 좋아지는 회복 스킬들이다 보니까 스트레스 힐러로 쓰시려면은 스킬 레벨 4가 되는 베테랑부터 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고행자 같은 경우에는 파티 중복으로 채용할 수는 없어서 고고고고나 뭐 고행자 2명 이런 것도 플레이할 수는 없어요. 만능 영웅이다 보니까 특기할 만한 시너지를 굳이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데 다 괜찮거든요. 근데 굳이 하나 꼽자면 역병의사가 진짜 좋긴 합니다. 역병의사는 이제 후열에 위치하기 때문에 광대와 포지션이 겹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신구의 스트레스 페널티까지 심하게 붙어 있거든요, 역병의사는. 그래서 이제 전열에서 이걸 케어해줄 영웅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고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고행자는 응급처치로 이제 스트레스 힐을 해줄 수 있으면서 적 3, 4열에 함께 도트를 걸어주기 때문에 2라운드 만에 후열 스트레스 딜러를 녹일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말씀드린 제기에서의 시너지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고행자가 제기를 쓴 다음에 역병의사가 이제 야전의술로 출혈을 쏙 치료해 주시면은 순전히 힐만 남길 수 있겠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고행자 공략은 여기 정도까지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이제 구체적인 파티도 필요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이제 혹시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